괜찮아요. 70세 윤혜성은 한강 다리 난간 위에 서 있었습니다. 발밑으로 검은 강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평생 일궈온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난 그는 더 이상 살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가장 믿었던 후배가 등에 칼을 꽂았고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한 발짝만 더 내디디면 끝날 거였습니다. 그때 누군가 그의 팔을 잡아 끌었어요. 19살 고등학생 강태규였습니다. 배달 가방을 맨 채 숨을 헐떡이며 혜성을 난간 안쪽으로 끌어당겼어요. 아저씨, 누군가는 기다릴지도 모르잖아요. 태규의 떨리는 목소리가 밤 공기를 울렸습니다. 혜성은 소년의 눈을 봤어요. 그 눈에는 자신과 똑같은 상처가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만났어요. 하지만 혜성은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을 무너뜨린 배신자가 누구인지를요. 그리고 이 인연이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를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3일 전 오전 10시였습니다. 윤혜성은 자신의 회사 회의실에 앉아 있었어요. 혜성은 70살이었습니다. 30년 동안 회사를 일궈온 창업주였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는데 요즘엔 허리가 조금 굽어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후배 박진수가 들어왔습니다. 60대 중반, 혜성이 가장 믿는 사람이었어요. 진수 뒤로 이사들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6명이었어요. 혜성은 이상했습니다. 오늘 회의 일정이 없었거든요. 무슨 일인가? 혜성이 물었습니다. 진수가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회장님, 이사회 결정입니다. 뭔데? 경영권 이양입니다. 오늘부로 회장님께서 물러나셔야 합니다. 혜성은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회사 실적이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주주들이 경영진 쇄신을 요구하고 있어요. 진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혜성은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읽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점점 커졌어요. 이사회 결의 윤혜성 회장 즉시 해임. 이게 무슨 소리야? 이미 결정됐습니다. 오늘 오후 주주총회에서 공식 발표될 겁니다. 혜성은 진수를 똑바로 봤어요. 자네가 이런 짓을? 저뿐만 아닙니다. 이사 전원이 동의했어요. 다른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도 혜성을 보지 않았어요. 혜성은 주저앉았어요. 의자가 삐걱거렸습니다. 30년. 내가 30년 동안 이 회사를 키웠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물러나실 때입니다. 진수가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퇴직금과 명예직은 보장해드리겠습니다. 혜성은 펜을 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서명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쓰는데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감사합니다. 진수가 서류를 챙겼습니다. 이사들과 함께 회의실을 나갔어요. 혜성은 혼자 남았습니다. 빈 회의실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오후 3시였습니다. 혜성은 회장실에서 짐을 쌌어요. 30년 동안 모은 물건들이었습니다. 사진, 상패, 책들 다 박스에 넣었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2상자면 충분했어요.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차 준비됐습니다. 고맙네. 혜성은 박스를 들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어요. 직원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인사하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어요. 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기사가 문을 열어줬어요. 혜성은 차에 탔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회사 건물이 보였습니다.
30년을 보낸 곳이었어요. 이제 다시는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강남에 있는 아파트였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조용했어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박스를 옆에 놓았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여보세요. 아버지, 저 민준이에요. 민준은 혜성의 외아들이었습니다. 35살 같은 회사 전무였어요. 응, 소식 들었어요. 괜찮으세요? 혜성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아. 거짓말이었어요. 제가 회사에서 뭐라도 해볼게요. 이사회 결정을 뒤집을 방법이. 민준아. 네. 그냥 두자. 이미 끝난 일이야. 혜성의 목소리가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 좀 쉬고 싶다. 나중에 통화하자. 전화를 끊었습니다. 혜성은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혜성은 소파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핸드폰을 봤습니다. 여러 통의 전화가 와 있었어요. 다 무시했습니다. 자정이 넘어 혜성은 집을 나섰습니다. 차를 몰고 나왔어요.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운전했어요. 1시간쯤 달렸을까요? 한강 다리에 도착했습니다. 차를 세우고 내렸어요. 다리 위를 걸었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난간에 섰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검은 강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혜성은 생각했어요.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할까? 회사도 없고 사람들도 등을 돌렸어요. 남은 게 뭐가 있을까? 난간을 넘었습니다. 발밑으로 강물이 보였어요. 한 발짝만 더 내디디면 끝날 거였습니다. 그때였어요. 뛰지 마세요.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달려오고 있었어요. 혜성이 돌아보려는 순간 누군가 그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힘이 셌어요. 난간 안쪽으로 끌려왔습니다. 바닥에 넘어졌어요. 혜성은 일어나 앞을 봤습니다.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소년이 서 있었어요. 배달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왜 그런 짓을 했어? 혜성이 소리쳤습니다. 소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혜성을 봤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서로를 바라봤어요. 소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누군가는 기다릴지도 모르잖아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어. 날 기다리는 사람 따위. 혜성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래도 그러시면 안 돼요. 소년이 다가왔습니다. 혜성 옆에 섰어요. 저기 벤치 있잖아요. 거기 가서 앉아요. 혜성은 소년을 봤습니다. 고등학생쯤 돼 보였어요. 얼굴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로 걸어갔습니다. 나란히 앉았어요.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년이 먼저 말했어요. 저는 강태규예요. 고3이에요. 윤혜성. 혜성이 대답했습니다. 아저씨, 무슨 일 있으세요? 혜성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태규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힘들 때 여기 와요. 한강 보면 좀 나아지거든요. 혜성이 태규를 봤어요. 넌 뭐가 힘든데? 태규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저는 할머니랑 둘이 살아요. 부모님은 어릴 때 버리고 가셨어요. 혜성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몸이 안 좋으셔서 제가 돈 벌어야 해요. 그래서 학교 끝나고 배달 일하거든요. 태규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가끔 너무 힘들 때 왜 날 버렸을까 생각해요. 제가 뭘 잘못했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혜성은 태규를 봤어요. 어린 소년이 혼자 버티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날 구했어? 네. 저도 버려져 봤으니까요. 그게 얼마나 아픈지 알아요. 태규가 혜성을 봤습니다. 그래서 아저씨는 그러지 마세요. 아저씨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을 버리고 떠나지 마세요. 혜성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강물이 흔들렸어요. 태규가 일어섰습니다. 저, 배달 더 해야 해요. 아저씨, 집에 가세요. 제발이요. 혜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규가 배달 가방을 메고 가려다 돌아섰어요. 아저씨, 내일도 살아있어야 해요. 약속하세요. 약속한다. 혜성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태규는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자전거를 타고 사라졌어요. 혜성은 혼자 남았습니다. 벤치에 앉아 태규가 사라진 방향을 봤어요. 이상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지고 있었어요.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혜성은 일어나 차로 걸어갔습니다. 시동을 걸고 집으로 향했어요. 운전하며 생각했습니다. 태규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저도 버려져 봤어요. 그래서 아저씨는 그러지 마세요. 혜성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태규 얼굴이 떠올랐어요. 어린 나이에 혼자 할머니를 돌보며 살고 있었습니다. 학교도 다니고 배달 일도 하면서요. 그런데도 낯선 사람을 구했어요. 자신도 힘든데요. 혜성은 결심했습니다. 태규를 다시 만나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혜성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제 태규가 입고 있던 옷을 떠올렸어요. 배달 가방에 상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빠른 치킨 강남점. 혜성은 그 치킨집을 검색했어요. 주소를 확인하고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30분 만에 도착했어요. 작은 치킨집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장으로 보이는 남자가 카운터에 서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혹시 강태규라는 학생 여기서 일해요? 태규요? 네, 일해요. 근데 왜요? 아, 어제 도움을 받아서요. 인사하려고요.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규 착한 애죠. 학교 끝나고 매일 와서 밤까지 일해요. 몇 시에 와요? 6시쯤 오는데 오늘은 학교에 시험이 있다고 안 온대요. 혜성은 실망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거 좀 전해주실 수 있어요? 혜성은 봉투를 꺼냈어요. 안에 5만 원권 10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너무 많은데요? 그냥 수고했다고 전해주세요. 혜성은 치킨집을 나왔습니다. 차에 타고 앉아 생각했어요. 태규를 어떻게 도와줄까? 그날부터 혜성의 하루가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태규를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부담 없이 도울 수 있을까? 3일 후 혜성은 태규가 다니는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행정실로 갔어요. 강태규 학생, 등록금 문제 있나요? 직원이 혜성을 봤습니다. 누구세요? 친척입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아, 미납이 좀 있네요. 이번 학기 등록금이랑 급식비. 제가 내겠습니다. 혜성은 카드를 건넸습니다. 결제가 됐어요.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학교를 나오며 혜성은 처음으로 미소 지었어요. 누군가를 돕는다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지 몰랐습니다. 그날 밤 혜성은 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아저씨, 저 태규예요. 혜성은 놀라 일어났습니다. 태규야, 어떻게 내 번호를?
치킨집 사장님이 명함 주셨어요. 그리고 돈도 받았어요. 아, 그래. 왜 이렇게 많이 주신 거예요? 그냥 고마워서. 태규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아저씨, 살아계셔서 다행이에요. 응, 약속 지켰어. 혜성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연락 왔어요. 등록금이 납부됐다고. 아저씨가 내주신 거죠? 혜성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까지 해주세요? 저 아저씨한테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는데. 넌 날 살렸어. 그걸로 충분해. 혜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규가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고 혜성은 창밖을 봤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이 편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찾은 것 같았어요. 태규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혜성은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오랜만에 악몽 없는 잠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혜성은 매일 아침 태규를 생각하며 일어났어요. 어느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혜성은 태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태규야, 나야. 아저씨,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 오늘 시간 있니? 네. 오후엔 배달일 있는데 오전은 괜찮아요. 점심 같이 먹을까? 내가 살게. 태규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두 사람은 강남역 근처 식당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정오쯤 혜성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기다렸어요. 10분 후 태규가 들어왔습니다. 낡은 패딩을 입고 있었어요. 얼굴이 지난번보다 더 야위어 보였습니다. 아저씨, 태규가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어서 와. 앉아. 두 사람은 마주 앉았어요. 혜성이 메뉴판을 건넸습니다. 먹고 싶은 거 시켜. 저는 된장찌개요. 그것만? 고기도 시키자. 아니에요. 이거면 충분해요. 태규가 손을 저었습니다. 혜성은 종업원을 불러 된장찌개 2개와 불고기를 주문했어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태규는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빠르게 먹었습니다. 천천히 먹어. 체해. 네. 태규가 속도를 늦췄습니다. 혜성은 태규를 보며 물었어요. 요즘 어때? 학교는? 괜찮아요. 시험 기간이라 좀 바빠요. 공부하기 힘들지 않아? 일도 하면서. 익숙해요. 1년째 하고 있어서요. 혜성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할머니는 어떠시고? 태규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요즘 많이 안 좋으세요. 무릎이랑 허리가 아프셔서 거의 못 일어나세요. 병원은 다니시고? 돈이 없어서요. 약만 드리고 있어요. 혜성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두 사람은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커피를 시켜 마주 앉았어요. 태규야, 할머니 병원비 얼마나 필요해? 태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요? 내가 도와줄게. 아니에요. 아저씨한테 이미 너무 많이 받았어요. 태규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나한테는 돈이 아직 있어. 혜성이 태규의 손을 잡았어요. 그래도 안 돼요. 왜? 저희 일은 저희가 해결해야죠. 아저씨가 평생 도와주실 수는 없잖아요. 태규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혜성은 한참 태규를 봤어요. 어린 나이에 너무 의젓했습니다. 알았어. 근데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알겠지? 네. 그리고 태규야. 네. 너 아직도 그 다리에 가니? 태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끔요. 힘들 때요. 이제 거기 가지 마.
나한테 전화해. 내가 같이 있어줄게. 태규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고맙습니다. 아저씨. 혜성은 미소 지었습니다. 카페를 나와 두 사람은 함께 걸었습니다. 태규가 집 방향으로 가려 하자 혜성이 물었어요. 어디 사는데? 여기서 버스로 30분쯤 가야 해요. 태워다 줄게. 차 이쪽이야. 괜찮아요. 그냥 태워줄게. 할머니도 뵙고 싶고. 태규는 더 이상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혜성차에 탔어요. 태규가 길을 안내했습니다. 30분을 달려 도착한 곳은 낡은 빌라 단지였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여기에요. 태규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혜성도 따라 내렸어요. 2층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태규가 문을 열었어요. 할머니, 저 왔어요. 안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가세요. 혜성은 태규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은 작았어요. 방 한 칸에 부엌이 붙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가구들이 놓여 있었어요. 방에서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70대로 보였어요. 허리가 굽어 있었고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누구냐? 할머니, 저 도와주신 분이에요. 태규가 혜성을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혜성입니다. 혜성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어요. 아이고,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할머니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세 사람은 작은 거실에 앉았어요. 태규가 부엌으로 가 물을 따라왔습니다. 할머니가 혜성을 보며 말했어요. 우리 태규 많이 도와주셨다면서요.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오히려 도움을 받았어요. 할머니는 기침을 했습니다. 심하게 기침하다 손수건으로 입을 가렸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태규가 다가가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할머니의 목소리가 약했습니다. 혜성은 할머니를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태규가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눈에 보였습니다. 1시간쯤 이야기를 나누고 혜성은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봐야겠어요. 벌써요? 저녁이라도 드시고 가세요. 할머니가 말렸지만 혜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태규가 혜성을 현관까지 배웅했어요. 문 밖에서 혜성이 태규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태규야, 할머니 병원 꼭 모시고 가야 해. 알아요. 돈 모으고 있어요. 내가, 아저씨. 태규가 혜성의 말을 끊었습니다. 저희 일은 제가 할게요. 걱정 마세요. 혜성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태규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알았어. 근데 정말 힘들면 연락해. 네. 고맙습니다. 혜성은 계단을 내려가 차에 탔습니다. 시동을 걸고 출발하며 백미러로 태규를 봤어요.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혜성은 생각했습니다. 태규를 어떻게 도와야 할까? 강제로 돈을 주면 받지 않을 거였어요. 자존심이 강한 아이였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집에 도착해 혜성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검색을 시작했어요. 의료비 지원제도, 저소득층 병원비 지원, 여러 사이트를 봤습니다. 정보를 모았어요. 다음 날 월요일 아침 혜성은 구청을 찾아갔습니다. 복지과로 갔어요. 직원에게 태규 할머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신청서 작성하시면 검토해 드릴게요. 혜성은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작성했어요. 태규 명의로 신청했습니다. 태규가 모르게요. 일주일 후 구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의료비 지원 승인됐습니다. 병원비의 80%를 지원해 드려요. 혜성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오후 태규에게서 사진이 왔어요. 할머니가 병원 침대에 누워 엄지를 치켜들고 있었습니다. 메시지도 함께 왔어요. 할머니 입원했어요. 구청에서 치료비 지원해 주셨어요. 혜성은 사진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몰랐어요. 그날 밤 혜성은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성은 태규에게서 전화를 받았어요. 아저씨, 할머니가 전화래요. 뭐라고? 아저씨가 천사다라고요. 아저씨를 만난 뒤로 좋은 일들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혜성은 웃었습니다. 할머니께 잘 계시라고 전해줘. 네. 그리고 태규야. 네. 혜성은 잠시 말을 고르다 말했습니다. 나 말이야. 회사 일로 힘들었는데 내 덕분에 다시 살 용기 났어. 아저씨, 고마워, 태규야. 진심이야. 저도 아저씨 덕분에 힘내고 있어요. 두 사람은 한참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전화를 끊고 혜성은 창밖을 봤어요. 햇빛이 따뜻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미래가 보였어요. 태규와 함께하는 미래가요. 혜성은 결심했습니다. 태규를 계속 지켜주겠다고요. 조용히요. 부담 없이요. 하지만 확실하게요. 그날부터 혜성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행복했어요. 태규를 생각하면 웃음이 났습니다. 회사에서 쫓겨난 슬픔은 점점 작아졌어요. 태규라는 빛이 있었으니까요. 진짜로요. 그리고 혜성은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을 배신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요. 곧 알게 될 거였어요. 충격적인 진실을요. 어느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혜성은 집 서재에 앉아 있었어요. 책장을 둘러봤습니다. 회사 관련 서류들이 쌓여 있었어요. 30년 동안 모은 자료들이었습니다. 한 권을 꺼내 펼쳤습니다. 5년 전 회계 보고서였어요. 읽기 시작했습니다. 숫자들을 따라가며 눈을 가늘게 떴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비용 항목 중에 설명되지 않는 지출이 있었어요. 3억 원이었습니다. 혜성은 다른 보고서들도 꺼냈습니다. 1년치를 쭉 펼쳐놓고 비교했어요. 매년 비슷한 금액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항목명은 기타 운영비였어요. 이상하다.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혜성은 노트북을 켰어요. 회사 내부 시스템에 접속하려 했지만 막혀 있었습니다. 접근 권한이 없습니다. 당연했어요. 이미 회장직에서 물러났으니까요. 하지만 예전 백업 파일들은 개인 하드에 저장해뒀습니다. USB를 꽂고 파일을 열었어요. 지난 10년간 회계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저녁 7시쯤 혜성은 발견했습니다. 비자금 의심 파일이었어요. 특별계약 마이너스 기밀이라고 적힌 폴더였습니다. 안에 계약서 스캔본들이 있었어요. 열어봤습니다. 계약 상대방 이름이 낯설었어요. 들어본 적 없는 회사들이었습니다. 계약 내용도 모호했습니다. 컨설팅 용역이라고만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금액은 컸습니다. 건당 2억 원에서 3억 원까지요. 혜성은 이 회사들을 검색했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페이퍼 컴퍼니, 중얼거렸습니다. 누군가 비자금을 만들고 있었어요.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혜성은 계약서 하단을 봤습니다. 서명란이 있었어요. 승인자 박진수, 후배 진수였습니다. 혜성은 주먹을 쥐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진수가 이런 짓을 더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파일들도 열어봤어요. 자정이 넘어서까지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패턴이 보였어요. 비자금은 5년 전부터 시작됐고 매년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총액을 계산했습니다. 15억 원이 넘었어요. 혜성은 의자에 기대 천장을 받습니다. 이걸로 날 몰아낸 거야. 진수가 비리를 숨기기 위해 혜성을 회장직에서 끌어내렸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성은 태규를 만났어요. 학교 근처 카페였습니다. 태규가 먼저 와 있었어요. 손을 흔들며 반겼습니다. 아저씨,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시켰어요. 아저씨, 안색이 안 좋으세요. 무슨 일 있어요? 응, 어제 밤을 새워서 그래. 왜요? 혜성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회사 일 좀 알아보고 있어. 아, 다시 돌아가시려고요? 아직은 모르겠어. 근데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 태규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뭔데요? 혜성은 태규에게 어젯밤 발견한 것들을 설명했어요. 비자금, 페이퍼 컴퍼니, 진수의 서명까지요. 태규는 진지하게 듣더니 물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아저씨를 내쫓은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커. 비리를 숨기려고. 나쁜 사람이네요. 태규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혜성은 미소 지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직은 모르겠어. 증거가 더 필요해. 도와드릴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고마워, 태규야. 두 사람은 한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카페를 나와 헤어지며 태규가 말했어요. 아저씨,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가봐요. 응, 그럴게. 혜성은 태규를 보며 힘을 얻었습니다. 그날 오후 혜성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들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준아, 나야. 아버지, 오랜만이에요. 응, 요즘 어떻게 지내니? 바빠요. 회사 일이 많아서요. 그래, 저녁 시간 있니? 같이 먹을까?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좀 약속이 있어서요. 그래, 알았어. 혜성은 실망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그냥 내 얼굴 보고 싶어서 다음 주에 시간 내볼게요. 응, 그래. 전화를 끊고 혜성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녁 6시쯤 집 초인종이 울렸어요. 인터폰 화면을 보니 민준이었습니다. 옆에 며느리 수진도 있었어요. 혜성은 놀라 문을 열었습니다. 민준아, 수진아, 아버지.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수진도 따라 들어왔어요. 어서 와. 앉아. 세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갑자기 웬일이야? 그냥 아버지 얼굴 보고 싶어서요. 민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 왔어. 저녁 먹고 가. 아니요. 저희 먹고 왔어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민준이 주위를 둘러보다 서재 쪽을 봤어요. 아버지, 요즘 뭐 하세요? 그냥 책 좀 보고. 혜성이 대답했습니다. 회사 일은 안 보시고요? 혜성은 민준을 봤습니다. 뭔가 의도가 있는 질문 같았어요. 가끔 옛날 자료 보긴 해. 민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버지, 회사 일은 이제 관여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왜? 이미 물러나셨잖아요. 새 경영진이 일하는데 방해될 수 있어요. 혜성은 민준을 똑바로 봤습니다. 난 아무 방해도 안 해. 그냥 내 자료 보는 것뿐이야. 그래도 민준아, 혜성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내가 30년 동안 회사를 키웠어. 그 자료들 보는 게 뭐가 문제야? 민준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이 끼어들었어요. 아버지, 민준이가 걱정돼서 그래요. 아버지가 너무 회사 생각하시면 건강에 안 좋잖아요. 그래, 알겠어. 혜성은 대화를 끝냈습니다.
민준과 수지는 30분쯤 있다 일어났어요. 그럼 저희 이만 가볼게요. 응, 조심해서 가. 현관까지 배웅하며 민준이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아버지, 회사 자료 너무 들여다보지 마세요. 혜성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나가고 문을 닫았어요. 혜성은 서재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민준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왜 그렇게 회사 자료를 보지 말라고 했을까?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혜성은 다시 노트북을 켰어요. 파일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민준 이름으로 검색했어요. 몇 개 파일이 나왔습니다. 열어봤어요. 계약서였습니다. 민준이 서명한 문서들이었어요.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점점 커졌어요. 민준도 이 일에 연루돼 있어. 손이 떨렸습니다. 민준 명의로 된 계약들도 수상했어요. 실체 없는 회사들과의 거래였습니다. 혜성은 의자에서 일어나 창밖을 봤습니다. 민준까지 설마 생각하기 싫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배신했을 리 없었어요. 하지만 증거는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혜성은 잠들지 못했어요. 민준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새벽 4시쯤 태규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태규야, 자니? 나 좀 힘들어. 통화 가능해? 5분 후 태규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저씨, 무슨 일이에요? 미안. 깨웠지? 아니에요. 일어나 있었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혜성은 오늘 있었던 일을 털어놨습니다. 민준의 방문, 이상한 반응, 그리고 발견한 파일까지요. 태규는 조용히 듣더니 말했습니다. 아저씨, 힘드시겠어요? 응. 근데요, 아저씨. 응? 도망치지 마요. 혜성은 태규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진실이 뭐든 끝까지 가봐야 해요. 그래야 후회 안 하잖아요. 그래. 내 말이 맞아. 제가 옆에 있을게요. 아저씨 혼자 아니에요. 혜성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마워, 태규야. 전화를 끊고 혜성은 결심했습니다. 끝까지 파고들 거였어요. 진실이 뭐든 밝혀낼 거였습니다. 설령 그게 아들의 배신이라 해도요. 혜성은 노트북 앞에 다시 앉았습니다. 새벽까지 자료를 분석했어요. 점점 더 많은 단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혜성은 깨달았습니다. 이건 진수 혼자 한 게 아니야. 더 큰 조직이 있었어요. 민준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혜성은 주먹을 쥐었어요. 알아낼 거야. 다 알아낼 거야. 결심이 확고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혜성은 매일 밤 자료를 분석하며 보냈어요. 잠은 4~5시간밖에 못 잤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어요.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혜성은 서재에서 오래된 이메일 백업 파일을 열어보고 있었어요. 투자 계약서였어요. 상대 회사는 동방 컨설팅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이름이었어요. 계약 금액은 5억 원, 투자 목적은 해외 시장 진출 컨설팅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혜성은 이 회사를 검색했어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페이퍼 컴퍼니야. 다른 파일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비슷한 계약서들이 더 나왔어요. 모두 실체 없는 회사들이었고 금액은 수억 원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다른 게 보였어요. 계약서 하단에 2개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진수, 또 하나는 민준이었어요. 혜성은 숨이 막혔습니다. 민준이 정말 믿고 싶지 않았지만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민준명의 계좌 이체 내역을 찾았습니다. 페이퍼 컴퍼니들로 돈이 나가고 며칠 후 민준 개인 계좌로 일부가 되돌아오고 있었어요.
리베이트였습니다. 혜성은 계산했어요. 민준이 받은 돈이 총 3억 원이 넘었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없었어요. 내 아들이 날 배신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음 날, 혜성은 태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아저씨? 태규야. 혹시 시간 괜찮으면 잠깐 만날까? 지금요? 무슨 일 있으세요? 응. 여러모로 고민이 많네. 왠지 내 생각이 나서 전화했어. 태규는 잠시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갈게요. 어디서 만날까요? 한강. 우리 처음 만난 그 다리. 알겠어요. 30분 후에 거기서 봐요. 전화를 끊고 혜성은 코트를 입었습니다. 집을 나서 차를 몰고 한강으로 향했어요. 30분 후 다리에 도착했습니다. 태규가 이미 와 있었어요. 자전거를 세워두고 난간에 기대 있었습니다. 아저씨, 태규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혜성은 차에서 내려 태규에게 걸어갔어요. 두 사람은 처음 만났던 벤치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태규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혜성은 한참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어요. 혜성은 자신이 발견한 것들을 태규에게 얘기했습니다. 계약서, 계좌 이체 내역, 리베이트까지 모두요. 태규는 조용히 듣더니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확실해요? 정말 아드님이 한 거예요? 증거가 너무 명확해. 서명도 있고 돈도 받았고. 혜성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 뭘 잘못한 걸까? 아들을 그렇게 키운 내가. 아저씨 잘못 아니에요. 태규가 혜성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아저씨가 아무리 잘 키워도 잘못된 길을 선택할 수 있어요. 혜성은 태규를 봤어요. 19살 소년이 자신보다 성숙하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아저씨, 응? 도망치지 마요. 태규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이미 여기까지 왔잖아요. 끝까지 가봐야 해요. 끝까지? 네. 진실이 뭐든 밝혀내야죠. 그래야 아저씨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혜성은 태규의 손을 잡았습니다. 넌 어떻게 그렇게 강하니? 강한 게 아니에요. 그냥 도망쳐봤자 아무것도 안 변한다는 걸 알아서요. 태규가 강물을 바라봤어요. 저도 부모님한테 버려졌을 때 원망만 했어요. 왜 날 버렸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혜성은 태규를 지켜봤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봤자 제가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받아들였어요. 이게 현실이다. 이제 내가 살아야 한다. 태규가 혜성을 봤습니다. 아저씨도 그래야 해요. 아드님이 배신했다면 그게 현실이에요. 받아들이고 어떻게 할지 결정하세요. 혜성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마워. 태규야. 두 사람은 한참을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강물 소리만 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나 태규가 말했습니다. 아저씨, 이제 들어가요. 추워요. 응, 가자. 두 사람은 일어섰습니다. 태규가 자전거를 끌고 걸었어요. 아저씨, 힘드실 때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같이 있어 드릴게요. 혜성은 미소 지었습니다. 알았어. 고맙다. 태규가 자전거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혜성은 그 모습을 지켜보다 차에 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혜성은 결심했습니다. 태규 말대로 끝까지 가볼 거였어요. 진실을 밝혀낼 거였습니다. 설령 그게 아들의 배신이라 해도요. 집에 도착해 서재로 갔습니다. 다시 자료를 펼쳐놓고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수진 며느리 이름으로도 검색했습니다.
몇 개 파일이 나왔어요. 열어봤습니다. 수진명의 계좌도 있었습니다. 페이퍼 컴퍼니에서 돈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혜성은 숨을 죽였습니다. 수진까지, 며느리도 이 일에 연루돼 있었어요. 혜성은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힘든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월요일 오전 10시였습니다. 혜성은 강남에 있는 법무법인을 찾아갔어요. 정도 법률사무소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건물 10층에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깔끔한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예약하신 윤혜성 회장님이시죠? 접수 직원이 웃으며 맞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상담실로 안내받았어요. 넓은 책상 뒤에 50대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 김정우입니다. 두 사람은 악수했습니다. 혜성은 의자에 앉았어요. 어떤 일로 오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혜성은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김 변호사에게 건넸어요. 이 안에 모든 증거가 들어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파일들을 열어보기 시작했어요. 혜성은 지난 한 달 동안 발견한 것들을 설명했습니다. 비자금 조성, 페이퍼 컴퍼니, 진수와 민준의 횡령, 수진의 리베이트 수령까지요. 김 변호사는 진지하게 듣더니 파일들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30분이 걸렸어요. 다 보고 나서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건 심각한 사안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횡령 금액만 총 20억 원이 넘네요. 배임,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까지 적용될 수 있어요. 혜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김 변호사가 메모를 하며 설명했어요. 먼저 증거 보강이 필요합니다. 지금 있는 자료만으로도 강력하지만 더 확실한 게 좋아요. 어떤 걸 더 찾아야 하죠? 내부 문서, 녹취 파일, 이메일 원본, 증인 진술. 이런 것들이요. 혜성은 생각했습니다. 회사 내부에 협조자가 있으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협조자? 네. 내부 고발자 같은 분이요. 혜성은 떠오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회사를 떠난 지 2달이 됐고 믿을 만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있는 자료를 법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그리고 추가 증거 확보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네. 김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드님도 이 일에 연루돼 계시는데 괜찮으시겠어요? 혜성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해야 합니다.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죠. 알겠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2시간 동안 상담을 마치고 혜성은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내부 고발자. 혜성은 생각해 봤습니다. 떠오르는 얼굴이 하나 있었어요. 회계팀장, 이수영 차장. 혜성과 10년 넘게 같이 일한 사이였어요. 혜성은 고개를 끄덕이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이수영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3번째 신호 끝에 연결됐어요. 여보세요? 수영 차장 나야. 윤혜성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응,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시간 되면 만날 수 있을까? 할 얘기가 있어서. 수영은 한참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언제요? 오늘 저녁 어때? 알겠습니다. 6시에 회사 근처 카페에서 뵙죠. 고마워. 저녁 6시였습니다. 혜성은 회사 근처 카페에 도착했어요. 수영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수영 차장, 회장님, 수영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혜성은 마주 앉았어요. 잘 지냈어? 네. 그럭저럭요. 수영은 혜성을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동안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괜찮아. 나도 이해해. 사실, 회사 분위기가 회장님 얘기 꺼내면 안 되는 분위기예요. 혜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영아, 솔직하게 물어볼게. 네. 회사에서 뭔가 이상한 거 느낀 적 없어? 수영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비자금이나 횡령 같은 거 말이야. 수영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이 있었어요.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여기서는 곤란합니다. 그럼 다른 데로 갈까? 아니요. 제 차로 가요.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와 수영차에 탔습니다. 수영이 한적한 곳으로 차를 몰았어요. 강변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엔진을 끄고 혜성을 봤어요. 회장님, 사실은 저도 이상한 걸 눈치챘어요. 뭘? 3년 전부터요. 회계장부에 설명 안 되는 지출들이 계속 나타났어요. 혜성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처음엔 실수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매년 반복되더라고요. 얼마나 돼?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10억 원은 넘을 거예요. 혜성은 자신이 계산한 금액과 비슷했습니다. 누가 했는지 알아? 수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진수 부회장님이요. 그리고 민준 전무님도요. 혜성은 주먹을 쥐었어요. 증거 있어? 수영이 가방을 열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혜성에게 건넸어요. 이게 뭐야? 제가 몰래 복사한 회계장부예요. 원본은 회사에 있고요. 혜성은 봉투를 열어 서류를 봤습니다. 회계장부 복사본이었어요. 왜? 이걸 가지고 있었어? 언젠간 필요할 것 같아서요. 회장님이 부당하게 쫓겨나셨잖아요. 혜성은 수영을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회장님, 저 도와드릴게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위험하지 않아? 회사에서 알면. 괜찮아요. 제가 조심할게요. 두 사람은 1시간 동안 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영은 회사 내부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진수가 회장직을 차지한 후 더 노골적으로 돈을 빼돌리고 있었고 민준과 수진도 깊이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수영아, 혹시 녹취나 이메일 같은 것도 있어? 이메일은 제 계정에 남아 있어요. 박 부회장님이 보낸 거요. 복사해서 줄 수 있어? 네. 내일 드릴게요. 혜성은 수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넌 내 은인이야.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혜성은 집으로 돌아와 수영이 준 서류를 펼쳐놓고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장부가 명확했습니다. 비자금 조성 경로, 페이퍼 컴퍼니로의 이체, 개인 계좌로의 환류까지 모두 기록돼 있었어요. 혜성은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나 윤혜성입니다. 네, 회장님. 무슨 일이세요? 추가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내일 사무실로 가도 될까요? 물론이죠. 오전 10시에 오세요. 다음 날 혜성은 김 변호사 사무실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수영이 준 서류와 밤새 정리한 자료를 가져갔어요. 김 변호사는 자료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2시간이 걸렸어요. 다 보고 나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정말요? 네. 비자금 조성 경로가 명확하고 횡령 금액도 산출할 수 있어요. 김 변호사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박진수 부회장 15억 원, 이민준 전무 3억 5천만 원, 강수진 씨 2억 5천만 원, 총 21억 원입니다. 혜성은 숨이 막혔습니다.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큰 금액이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죠? 주주총회를 여는 게 좋겠습니다. 주주총회요? 네. 회장님이 아직 최대 주주시잖아요.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해서 이 증거들을 공개하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즉시 해임 안건을 상정하고 동시에 검찰 고발도 진행합니다. 혜성은 한참 생각했습니다. 민준도 체포되는 건가요? 김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횡령 금액이 크기 때문에 구속 가능성이 높습니다. 혜성은 눈을 감았어요. 알겠습니다. 진행하세요. 확실하십니까? 네.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죠.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주총회는 한 달 후로 잡겠습니다. 그동안 법적 절차 준비하고 증거 자료 법원 제출용으로 정리할게요. 고맙습니다. 혜성은 집으로 돌아가 남은 한 달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주총회 발표 자료, 증거 목록, 법적 서류까지 하나하나 점검했어요.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됐습니다. 단 한 번의 기회였으니까요. 한 달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드디어 주주총회 날이 다가왔습니다. 운명의 날이었어요. 진실이 세상에 드러날 날이요. 혜성은 준비됐습니다. 주주총회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혜성은 일찍 일어나 정장을 입었어요.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맸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표정은 단호했어요. 오전 9시에 컨벤션홀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주주들, 기자들, 회사 임직원들이 로비에 가득했습니다. 혜성이 나타나자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 윤혜성 전 회장 아니야? 왜 여기 온 거지? 혜성은 사람들 사이를 지나 회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회의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홀에 의자가 100개쯤 놓여 있었어요. 앞쪽에 무대가 있었고 스크린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혜성은 앞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10분 후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자리가 빠르게 차올랐어요. 무대 위로 진수가 올라왔습니다. 회장 명찰을 달고 있었어요. 옆에 민준과 다른 이사들이 함께 섰습니다. 진수가 혜성을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진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민준도 혜성을 발견했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어요. 오전 10시 정각 주주총회가 시작됐습니다. 진수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주주 여러분. 오늘 임시 주주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오늘 안건은 신규 투자건 승인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그때 혜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진수가 말을 멈추고 혜성을 봤어요. 네, 윤혜성 전 회장님. 말씀하시죠. 저도 안건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혜성에게 쏠렸어요. 무슨 안건이신지요? 혜성이 일어섰습니다. 천천히 무대로 걸어갔어요. 현 경영진의 즉시 해임건입니다.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진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전 회장님, 그건 절차상 문제가. 저는 아직 최대 주주입니다. 지분 35%를 보유하고 있죠. 혜성이 서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임시 주주총회에서 최대 주주는 긴급 안건을 상정할 수 있습니다. 상법 363조에 명시돼 있어요. 김 변호사가 혜성 옆으로 올라왔습니다.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진수는 이사들과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당황한 표정들이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안건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수가 마지못해 말했습니다. 혜성은 무대 중앙으로 걸어갔어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주주 여러분, 그리고 언론 관계자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은 이 회사에서 지난 5년간 자행된 범죄 행위입니다. 회의장이 숨죽였습니다. 혜성이 노트북을 열어 스크린에 연결했어요. 첫 번째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비자금 조성 내역 마이너스 총 21억 원. 이것이 지난 5년간 회사에서 빼돌려진 돈의 총액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진수가 일어났습니다. 전 회장님, 이건 근거 없다고요? 혜성이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계약서 스캔본이었어요. 이것은 페이퍼 컴퍼니와 맺은 허위 계약서입니다. 동방 컨설팅, 글로벌 에이전시, 미래 전략연구소, 모두 실체 없는 회사들입니다. 스크린의 계약서들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서들에 서명한 사람은 혜성이 확대된 서명란을 보여줬어요. 박진수 회장입니다. 진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조작이라고요? 혜성이 다음 자료를 띄웠습니다. 은행 이체 내역이었어요. 이것은 은행에서 직접 받은 거래 내역입니다. 페이퍼 컴퍼니로 나간 돈이 며칠 후 개인 계좌로 되돌아온 기록이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말도 안 돼. 회사 돈을 횡령했다고? 혜성은 계속했습니다. 박진수 회장 개인 계좌로 유입된 금액은 총 15억 원입니다. 진수가 소리쳤어요. 거짓말이야. 증거를 조작한 거야. 그럼 이것도 조작인가요? 혜성이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이메일 스크린샷이었어요. 발신 박진수, 수신 이민준, 제목 이번 달 처리건, 본문 민준아, 이번 달 컨설팅 용역비 3억 처리했다. 내 몫은 5천만 원이니 확인해라. 회의장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민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아버지, 이건... 혜성은 민준을 봤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이민준 전무, 당신도 이 일에 깊이 연루돼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민준명의 계좌 이체 내역이었어요. 이민준 전무가 지난 5년간 받은 리베이트는 총 3억 5천만 원입니다. 민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혜성이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강수진 씨, 이민준 전무의 배우자 역시 2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객석에 앉아있던 수진이 일어나려다 주저앉았습니다. 혜성은 마지막 화면을 띄웠어요. 조직도였습니다. 이것이 비자금 조성 구조입니다. 박진수 회장을 중심으로 이민준 전무, 강수진 씨, 그리고 재무팀 일부가 공모했습니다. 사람들이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당장 경찰 불러. 체포해야 해. 진수가 무대에서 내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 변호사가 막아섰어요. 박진수 회장님, 지금 나가시면 도주로 간주됩니다. 진수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혜성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증거들을 바탕으로 박진수 회장, 이민준 전무, 강수진 씨를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회의장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들어왔어요. 박진수 씨, 이민준 씨, 강수진 씨,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동행 조사하겠습니다. 진수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건 음모야. 윤혜성이 날 모함하는 거야. 증거가 명확합니다. 저희와 함께 가시죠. 수사관들이 진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수갑을 채웠어요. 민준도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었어요.
수지는 의자에 주저앉아 얼굴을 가렸습니다. 수사관이 다가가 일으켜 세웠어요. 세 사람이 끌려나갔습니다. 회의장이 혼란스러웠어요. 혜성은 무대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민준이 끌려가며 혜성을 봤어요.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혜성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봤을 뿐이었어요. 민준이 완전히 사라지고 문이 닫혔습니다. 혜성은 마이크를 다시 잡았어요. 주주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린 것은 진실입니다. 이 회사가 얼마나 부패했는지를요.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이제 이 회사를 바로 세우고자 합니다. 새로운 경영진을 구성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혜성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저를 회사에서 내쫓았을 때 제 손을 잡아준 사람이 있습니다. 강태규 군입니다. 한강 다리에서 죽으려던 저를 구해준 소년입니다. 가족은 피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순간에 손을 잡아준 사람이 진짜 가족입니다. 혜성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무너졌을 때 손을 잡아준 건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한강에서 내 손을 붙잡아준 한 소년이었습니다. 회의장이 숙연해졌습니다. 주주총회는 그렇게 끝났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이 혜성에게 달려들었지만 경호원들이 막았어요. 회의장이 거의 비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다가왔어요.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검찰에서 곧 정식 수사 들어갈 겁니다. 증거가 확실해서 기소는 문제 없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사회에서 회장님 복귀 요청이 들어올 겁니다. 혜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회의장을 나왔어요. 로비에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윤 회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드님을 고발하신 심경이 어떠십니까? 혜성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설령 그것이 제 아들이라 해도요. 짧게 말하고 차에 탔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혜성은 창밖을 봤어요. 민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수갑찬 모습, 우는 얼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근데 해야 했어. 안 그러면 더 큰 잘못이었을 거야. 차는 조용히 달렸어요. 혜성의 길고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진실이 밝혀졌고 잘못한 사람들이 벌을 받게 됐어요. 하지만 상처는 깊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상처요. 혜성은 알고 있었어요. 이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을 거라는 걸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태규가 있었으니까요. 그걸로 충분했어요. 주주총회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혜성은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백만장자 회장, 아들 횡령 혐의 고발. 윤혜성 전 회장, 회사 복귀 유력. 모든 신문이 어제 일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혜성은 리모컨으로 텔레비전을 껐어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 변호사였어요. 여보세요. 회장님, 검찰에서 연락 왔습니다. 박진수, 이민준, 강수진 세 사람 모두 구속영장 청구했대요. 그렇군요. 증거가 확실해서 기소는 확정입니다. 형량은 각각 10년 이상 나올 것 같아요. 혜성은 눈을 감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이사회에서 긴급회의 소집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예요. 무슨 안건인가요? 회장님 복귀건입니다. 만장일치로 요청한다고 하더군요. 가봐야겠네요. 전화를 끊고 혜성은 창밖을 봤어요.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였습니다. 혜성은 회사 이사회실에 들어갔어요. 이사들이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회장님,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혜성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회장석에 앉았어요. 이사회 의장이 말했습니다. 윤혜성 회장님의 회장직 복귀권을 상정합니다. 찬성하시는 분? 모든 이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만장일치로 가결됐습니다. 윤혜성 회장님 정식으로 복귀하셨습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혜성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사를 바로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혜성은 회장실로 올라갔어요. 석 달 만에 돌아온 곳이었습니다. 책상에 앉았습니다. 낯설지 않았어요. 여전히 자신의 자리였습니다.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일정 확인하시겠어요? 아니요. 오늘은 일찍 퇴근할 겁니다. 혜성은 가방을 챙겨 회사를 나왔어요. 차를 몰고 1시간을 달렸습니다. 태규가 사는 동네였어요. 태규 집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계단을 올라가 문을 두드렸어요. 누구세요? 할머니 목소리였습니다. 저 윤혜성입니다. 문이 열렸어요. 할머니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태규가 방에서 나왔어요. 아저씨. 태규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할머니가 물을 따라왔어요. 회장님, 어제 뉴스 봤어요. 대단하시더라고요. 별 말씀을요. 할머니가 태규를 보며 웃었습니다. 혜성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어요. 사실 오늘 온 건 부탁드릴 게 있어서입니다. 무슨 부탁이신데요? 혜성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이게 뭐예요? 태규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읽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점점 커졌어요. 아저씨, 이건 대저택 열쇠와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할머니, 태규, 제 집으로 이사 오세요. 할머니가 놀라 손을 저었습니다. 안 돼요. 이렇게 큰 집을 우리가 어떻게... 저 혼자 살기엔 너무 큽니다. 같이 살아주세요. 혜성의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근데 할머니, 제가 태규한테 받은 게 얼마나 큰지 아세요? 혜성이 태규를 봤습니다. 이 아이가 날 살렸어요. 한강에서, 그리고 삶에서요. 아저씨, 태규 없었으면 전 지금 여기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입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태규가 할머니를 봤어요. 할머니, 어떻게 할까요? 할머니는 한참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신세 지겠습니다. 혜성은 환하게 웃었어요. 고맙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이사 날이었어요. 혜성은 직접 트럭을 빌려 태균의 짐을 실었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박스 5개면 충분했습니다. 대저택에 도착했습니다. 강남에 있는 2층 단독주택이었어요. 정원이 넓었고 집이 웅장했습니다. 할머니가 입을 벌리고 집을 봤어요. 아이고, 이렇게 큰 집에서 살아도 되나? 당연하죠. 이제 우리 집이에요. 혜성이 앞서 걸어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할머니와 태규가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이 넓었습니다. 천장이 높았고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어요. 태규야, 2층 방 둘 중에 내가 고르렴. 정말요? 응. 할머니는 1층 방 쓰시고 세 사람은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태규는 2층 동쪽 방을 골랐어요. 창문으로 정원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1층 햇빛 잘 드는 방을 골랐어요.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혜성도 함께 도왔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넓은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혜성이 준비한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갈비찜, 잡채, 나물들이었어요. 같이 먹어요. 세 사람은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먹다 말고 눈물을 닦았어요. 왜 우세요, 할머니? 고마워서. 이렇게 대접받아 본 게 언제였나 싶어서. 태규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혜성이 두 사람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우린 가족이에요. 서로 챙기고 도우며 사는 거죠.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세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혜성이 태규를 봤습니다. 태규야, 너한테 할 얘기가 있어. 뭔데요? 학교 졸업하면 대학 가고 싶지? 당연히 가고 싶죠. 근데 돈이. 혜성이 말을 끊었습니다. 내가 다 책임질게. 등록금, 생활비 뭐든지. 아저씨, 그리고 대학 졸업하고 나서 우리 회사에서 일하면 어떨까? 태규는 놀라 혜성을 봤어요. 회사에서요? 응. 밑바닥부터 배우면서 천천히 올라가는 거야. 혜성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내가 이 회사를 이끌었으면 좋겠어. 저요? 회사를요? 응. 넌 할 수 있어. 태규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저씨, 저 잘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야. 내가 옆에서 다 가르쳐 줄게. 할머니가 두 사람을 보며 웃었어요. 우리 태규, 이렇게 좋은 분 만나서 정말 복 받았구나. 그날 밤 세 사람은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혜성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민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직도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은 거였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가족이 생겼습니다. 태규와 할머니요. 피는 안 섞였지만 진짜 가족이었어요. 혜성은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한 잠이 찾아왔어요. 다음 날 아침 혜성은 일찍 일어나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할머니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제가 할게요.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회장님은 앉아 계세요. 혜성은 미소 지으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태규도 내려왔어요. 학교 가는 옷차림이었습니다. 아저씨, 아침 드세요. 응, 같이 먹자. 세 사람은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태규가 학교 갈 준비를 했어요. 혜성이 차 열쇠를 건넸습니다. 기사 아저씨가 태워다 드릴 거야. 네, 기사님이요? 응, 이제 매일 등하교 때 태워다 줄 거야. 아저씨, 너무 과분해요. 가족인데 뭐가 과분해. 태규는 혜성을 안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잘 다녀와. 태규가 집을 나갔어요. 혜성도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해 하루 일과를 시작했어요. 오후에 김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검찰에서 기소 완료했습니다. 다들요? 네. 박진수, 이민준, 강수진 모두요. 첫 공판은 한 달 후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이민준 씨가 면회 신청했습니다. 혜성은 숨이 막혔습니다. 사양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혜성은 의자에 기댔어요. 민준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너무 아팠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와 태규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저씨, 오셨어요? 응, 다녀왔어. 오늘 저녁은 제가 만들었어요. 태규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뭔데? 김치찌개요. 세 사람은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태규가 만든 김치찌개는 맛있었어요. 조금 짰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맛있다.
정말요? 응, 정말 맛있어. 태규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식사 후 세 사람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봤어요. 뉴스가 나왔습니다. 회사 횡령 사건을 다루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채널을 돌렸습니다. 이거 보기 싫으시죠? 괜찮아요, 할머니. 드라마를 틀었어요. 세 사람은 편하게 앉아봤습니다. 혜성은 옆에 앉은 태규를 봤어요. 할머니도 봤습니다. 진짜 가족 같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혜성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였어요. 태규와 할머니가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그날 밤 혜성은 행복하게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혜성은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 거라는 걸요. 태규, 할머니와 함께요. 행복하게요. 영원히요. 드디어 찾았습니다. 진짜 가족을요. 혜성은 회사를 완전히 정상화시켰어요. 새로운 이사진을 구성하고 투명한 회계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비자금은 모두 회수의 회사 자금으로 환원했어요. 민중과 진수, 수진의 재판도 진행됐습니다. 증거가 명확해서 판결은 빨랐어요. 진수는 징역 12년, 민주는 징역 8년, 수진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혜성은 재판정에 가지 않았어요. 결과만 전화로 들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전화로 말했어요. 회장님, 모두 실형 선고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민준 씨가 마지막으로 회장님께 전해달라는 말이 있다고 하던데요. 뭐라고 했나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요. 혜성은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대답하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혜성은 창밖을 봤습니다. 민주는 이제 감옥에 있었어요. 8년 동안 갇혀 지낼 거였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은 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잘못된 것을 바로잡은 거였으니까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태규가 현관에서 맞았어요. 아저씨, 오늘 학교에서 대학 원서 받았어요. 정말? 네, 경영학과 지원하려고요. 혜성은 태규를 안았습니다. 잘 생각했어. 합격할 거야. 열심히 할게요. 할머니도 거실에서 나왔어요. 많이 건강해진 모습이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병원 다녀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많이 좋아졌대요. 다행이네요, 할머니. 다 회장님 덕분이에요.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웃음소리가 식탁을 채웠어요. 식사 후 혜성이 말했습니다. 태규야, 할머니, 내일 중요한 날이에요. 무슨 날인데요? 회사에서 기자 간담회 열어요. 같이 가줄 수 있어? 저희요? 응. 꼭 같이 있어줬으면 좋겠어. 태규와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였습니다. 회사 대강당에 기자들이 모였어요. 100여 명이 넘는 인원이었습니다. 카메라가 여러 대 설치돼 있었어요. 혜성은 무대 옆에서 태규, 할머니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태규는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할머니도 단정한 한복을 입었습니다. 준비됐어? 혜성이 태규에게 물었습니다. 떨려요. 아저씨, 괜찮아. 내가 옆에 있어. 사회자가 무대로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윤혜성 회장님 기자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혜성이 무대로 걸어나갔습니다. 연단 앞에 섰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혜성입니다. 혜성이 인사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신 이유는 두 가지 중요한 발표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자들이 펜을 꺼내 들었어요. 첫째, 저는 오늘부로 회장직에서 물러나 명예회장으로 취임합니다.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2달 동안 회사를 정상화시켰습니다. 이제는 젊은 세대에게 경영을 맡길 때라고 판단했습니다.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그럼 후임 회장은 누구입니까? 혜성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이 2번째 발표입니다. 무대 옆을 가리켰어요. 강태규 군 나오세요. 태규가 떨리는 걸음으로 무대로 걸어 나왔습니다. 혜성 옆에 섰어요. 기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고등학생 아니야? 혜성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강태규 군은 제가 가장 힘들었던 순간 제 손을 잡아준 사람입니다. 카메라가 태규를 향했어요. 2달 전 저는 한강 다리에서 죽으려 했습니다. 회사에서 쫓겨나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죠. 혜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이 소년이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아저씨, 누군가는 기다릴지도 모르잖아요 라고 말하며요. 태규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강태규 군은 19살 고등학생입니다. 몸이 불편한 할머니를 돌보며 혼자 살아왔어요. 학교 끝나고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꾸렸습니다. 기자들이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보다 더 힘든 사람을 구했습니다. 낯선 노인을 살렸어요. 혜성이 태규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지난 2달 동안 이 소년과 함께 살았습니다. 할머니와 함께요. 그들이 제게 준 것은 진짜 가족의 의미였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이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가족은 피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순간에 손을 잡아준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가족입니다. 혜성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식적으로 발표합니다.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냈어요. 저는 강태규 군을 제 양자로 입적했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그리고 강태규 군을 우리 회사의 후계자로 지명합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어요. 태규는 놀라 혜성을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태규 군은 앞으로 대학에 진학해 경영학을 배우고 졸업 후 우리 회사에 입사할 것입니다. 혜성이 계속 말했습니다. 밑바닥부터 시작해 모든 부서를 경험하며 배울 겁니다. 그리고 준비가 되면 이 회사를 이끌 거예요.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실제 아드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혜성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제 아들 민준이는 잘못된 길을 선택했습니다.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어요.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를 제 후계자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대신 진짜 가족을 선택했습니다. 제 손을 잡아준 강태규를요. 혜성이 태규를 안았습니다. 태규는 혜성 품에서 울기 시작했어요. 아저씨, 저 잘할 수 있을까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할 수 있어. 내가 옆에서 다 가르쳐 줄게. 기자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커졌어요. 무대 옆에서 지켜보던 할머니도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간담회가 끝나고 3사람은 무대에서 내려왔어요. 기자들이 둘러쌌습니다. 태규 군,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태규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힘든 사람을 도운 거였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아저씨가 제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저와 할머니한테 가족을 선물해 주셨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열심히 배워서 꼭 훌륭한 사람이 될게요. 약속드립니다. 박수가 다시 터졌습니다. 3사람은 기자들 사이를 빠져나와 차에 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차 안이 조용했어요. 태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저씨,
정말 고맙습니다. 평생 은혜 잊지 않을게요. 혜성이 태규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할 건 내가 더 많아. 넌 날 살렸어. 진짜로. 할머니도 뒷좌석에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회장님,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할머니, 가족인데 무슨 은혜예요. 당연한 거죠. 세 사람은 미소 지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저녁을 함께 먹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혜성이 말했습니다. 태규야, 이제부터 정말 바빠질 거야. 알아요. 대학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졸업하면 회사에서 일 배워야지. 네. 최선을 다할게요. 난 믿어. 넌 분명 훌륭한 경영자가 될 거야. 태규가 혜성을 안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렇게 불러도 돼요? 혜성은 눈물을 닦았어요. 당연하지. 아들아.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혜성은 서재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여전히 가슴 한편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새로운 아들이 생겼으니까요. 피는 안 섞였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진짜 아들이요. 혜성은 미소 지었습니다. 7년이 지났습니다. 태규는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입사했어요. 영업부에서 시작해 차근차근 배워나갔습니다. 열심히 일했고 직원들에게 존경받았습니다. 겸손하고 성실한 태도 때문이었어요. 할머니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매일 정원을 가꾸며 행복하게 지냈어요. 혜성은 명예회장으로서 태규를 지도했습니다. 경영 노하우를 하나하나 가르쳤어요.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혜성과 태규는 회사 옥상 정원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뭐가? 저를 이렇게까지 키워주셔서요. 혜성이 웃었습니다. 난 아무것도 안 했어. 내가 스스로 여기까지 온 거야. 아니에요. 아버지 없었으면 전 지금 여기 없어요. 두 사람은 도시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태규야. 네. 넌 곧 이 회사를 이끌게 될 거야. 아직 멀었어요.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라. 혜성이 태규를 봤어요. 난 널 믿어. 이 회사를, 아니, 더 큰 것을 이룰 거라고. 최선을 다할게요, 아버지.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탁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식사 후 혜성은 가족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찍은 사진이었어요. 혜성, 태규, 할머니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진짜 가족 같았어요. 아니,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피보다 진한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이요. 혜성은 사진을 액자에 넣어 거실에 걸었습니다. 제일 잘 보이는 곳이었어요. 태규가 다가왔습니다. 예쁘다, 아버지. 그래. 우리 가족 사진이야. 두 사람은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혜성은 침대에 누워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한강 다리에서 죽으려 했던 그날이 떠올랐어요. 그때 태규가 없었다면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였습니다. 태규가 자신을 살렸어요. 그리고 자신도 태규를 구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살린 거였어요. 진짜 가족이 된 거였습니다. 혜성은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잠이 찾아왔어요. 깊고 따뜻한 잠이었습니다. 꿈속에서 혜성은 웃고 있었어요. 태규, 할머니와 함께요. 행복했습니다. 완전하게요. 진심으로요. 그리고 그 행복은 계속될 거였어요. 영원히요.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 손을 잡아준 사람으로 완성되는 거였습니다. 혜성은 그걸 이제 알았어요. 확실하게요. 완전하게요.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태규를 만나서요. 진짜 가족을 찾아서요. 햇빛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아침이었어요. 혜성, 태규, 할머니의 행복한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하루요. 가족과 함께하는 하루였습니다.